박찬욱 감독님이랑 일할 때는 모든 신이 스텝,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낸다고 착즙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어떤 투입이 되는 그 시간부터는 그 영화만 바라보게 하세요. 나중에 착즙 소리가 들려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 촬영하다 올라오신 거예요? 네. 진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시고 또 바로 내려가셔갖고.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1년에 작품 몇 개 하세요? 한 2개? 2개 반 정도. 중간중간에 쉬는 거 없이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신 건 허준호 신작. 박해일 배우하고 유해진하고 이민호 배우님 암살자들이라고. 제목이 암살자들이에요. 재밌겠다. 유플러스 TV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가이드 유플 TV 매거진 에디터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지기 송영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한국 영화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금손의 소유자, 영화 인생 31년 차 송종희 분장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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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지? 몸으로 갚아.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독님과 함께 살펴볼 영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언제 안방에서 또 볼 수 있냐라고 기다리셨던 바로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우리 송종희 감독님이 직접 또 참여를 하신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남자한테 좋단 건 아나 보네, 장어가. 엄마 그도 너무 예쁘지? 많이 먹어. 신선물하는 거 아닌데. 왜? 신고 달아난다고. 25년 경력의 재즈 전문가 만수는 자신이 손수 꾸민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오순도순 살며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다 잃었다. 하지만 얼마 후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는데요. 25년이나 물을 먹었으면서. 사랑하는 내가 그거를 내가 새 길을 찾는 동안 온 마음을 날치지 않아. 만수는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석 달 안에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고 우리 집 팔면 대출 갚고 대수동의 아파트 전세는 가능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기로 결심하고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정말 뜨거운 관심과 여러 가지 해석을 낳으면서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관객들의 찐 리뷰는 어땠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리뷰가 사실 정말 호평일색이긴 한데 네. 블랙 코미디의 정수, 여운과 먹먹함이 몰려온다. 늘 나오는 칭찬이긴 하지만 박찬욱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맥시멀한 연출, 배우들의 앙상블까지 완벽하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네. 모든 걸 함축하는 제목, 어쩔 수가 없다. 또 빠질 수 없는 칭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병헌이라는 천재가 박찬욱이라는 천재의 놀이터에서 놀 때라고 하는 배우와 감독의 만남에 대한 평들도 있었습니다. 송 감독님은 업계에서 이 작품이 이제 곧 만들어질 거다, 나온다 드디어, 이런 소문을 언제 가장 먼저 들으셨나요? 감독님하고 사석에 있을 때 얘기를 전달받았고 시나리오를 받은 건 2023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원작도 사서 읽었고 그래서 영상원에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어떻게 구현해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떻게 제가 가진 기술을 더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송 감독님은 직접 영화를 만드셨지만 극장에서 몇 번 보셨나요? 극장에서 저는 2번 봤고요. 네. 와. 처음에 모두가 다 제가 한 부분, 제가 실수한 부분,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싶은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번째부터는 전체적인 걸 보려고 애쓰는 것 같고 제가 관객으로서 네.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져서 계속 회차를 더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사실 개봉 전부터 국내 국외 엄청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반해버린 원작이 있대. 근데 그 작품을 드디어 영화화한대. 그것도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만든대. 뭐 이런 이야기에 어떠셨어요? 이 소식 듣고, 영화화 된다는 소식 듣고. 드디어라는 반응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세계 모든 영화제에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올해는 80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고 50회 토론토 영화제를 갔다가 또 뉴욕 영화제에도 가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국내 관객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감독들에게 당신이 믿는 영화의 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박찬욱 감독님이 어떤 영화는 저한테 자꾸 생각하게 하고 오랜 인상을 남깁니다 라고 글자를 쓰셨어요. 이번 작품이 특히 더 여운이 짙은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끔 만든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헤어질 결심 이후에 3년 만에 내놓으신 작품인데 가장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다. 필생의 프로젝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나의 필생의 프로젝트. 근데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닌 게 되게 오래 붙잡고 계셨어요. 이 작품의 출발점이 이제 도널드 웨스트레이크라는 작가의 X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소설을 영화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이 거의 2009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컨셉과 아이디어를 주변에 들려주면 시간이 바뀌어도 주변에서 다 좋다, 재밌다. 한결같이 이 작품이 지금 나오면 시의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네. 지금 2025년에 찾아오게 된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기대를 모았던 게 박찬욱 감독님의 역대 작품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래라는 이야기가 되게 자자했어요. 소문의 근원이 어디야? 살펴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시간을 내신 거라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번 영화는 특히 이제 베니스에서 공개되고 나서 일반 관객들 반응도 네. 꽤 이제 웃음이 많이 터지는 작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만든 영화 중에 제일 웃기는 것 같고, 이번에는 확실히 진상벽이 없고, 이걸 늘 강조하시는데 이상한 거 별로 없다. 대중적인 영화다 라고 하는. 그거는 박찬욱 감독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계속 대중적이길 바라시는데 네. 아직도 그런 작품은 다음 작품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송 감독님도 시나리오를 그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캐릭터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진 기술을 더할 수 있는지 그 원작도 사서 읽었고 네.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수라는 인물은 자기 삶에서 안전하게 선택하는 사람인 거예요. 실직 후에는 불안전으로 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머리를 안 감았다든지 광택이 났는데 부슬부슬하다든지 그 사람이 안전한 구간, 성공했다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있을 때는 남성성이 크게 부각이 돼서 코스염이 있지만 실직 후에 남성성이 거세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 코스염이 없어지거든요. 조금 더 코너에 몰리는 만수가 보여지게 된 거죠. 만수가 제거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같은 곱슬머리 스타일로 진행을 했거든요. 블루 칼라에서 올 수 있는 노동자? 한눈에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됐습니다. 여보. 이 영화에서 이제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만수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계속 자신을 설득하고 뭔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누군가를 하나씩 처리해 가죠.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관객들에게는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었다는 후기를 들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취업해야 되는데 왜 누구를 죽인다고?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되게 급하게 첫 리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첫 문장이 어쩔 수가 없지 않다였어요. 네.
박찬욱 감독 영화가 늘 그렇듯이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믿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고 네. 그게 진행될수록 삶의 방식에 대한 집착인 것 같습니다. 오프닝부터 그거 보여주죠. 꿈에 그린 집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 이미지나 허상에 대한 집착들을 계속 영화 반복을 합니다. 고도 성장한 한국의 어떤 성장형 산업사회가 표상하는 좀 옛날 이상형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필연적인 한계와 실패를 보여주고 싶은 영화.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이나 그 제도에 대한 어떤 불쾌감 같은 것들이 영화 전반에 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내내 관객들이 만수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게 감독님의 원래 목적이셨다고 하고요. 근데 약간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 뭐냐면 정말 리얼하게 너무 이 연기들 잘하니까 약간 설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 어떤 상황에. 실제로 감독님이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실제로 찍을 때도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편집 타이밍 같은 걸로 몰입이 완벽하게 되지 않도록 중간에 안전장치나 방지턱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병헌 씨는 박찬욱 감독님이랑은 꽤 오랜만에 만난 거죠? 공동경비교역 이제 JSA 3몬스터 하고 나서 거의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나이가 좀 든 이병헌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빈말이 아닌 게 찰떡 같은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했고 한 톤으로 연기를 하지 않고 네. 이 장면에서 감독이 원하는 정확한 이미지 를 같이 찾아나가려고 하는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병헌 씨를 필두로 해서 손예진, 이성민, 염혜란, 박희순 씨, 또 차성원 씨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배우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각각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예진 배우가 맡은 역할이 만수의 아내인 미리라는 역할인데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위로를 건네고 실직이 길어지니까 직접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엄청 단단한 동반자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엔딩 장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그냥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감독님과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의견이 있는 만큼 캐릭터의 어떤 폭과 부피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이성민 배우가 맡은 이제 구본모라는 인물이 만수와 같은 재직업계 베테랑으로 나오고 첫 번째 타겟이죠. 근데 만수라는 인물이 볼 때 내가 봐도 나보다 잘났어 라고 하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뭐 범모나 아니면 차승원 배우가 맡았던 시조나 이런 인물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만수의 미래예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범모랑 이 아라 역할을 맡았던 염혜란 배우 이 커플의 서사가 워낙 또 강력해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파푼파탈이기도 하고 되게 감성이 뛰어나고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햇빛을 바람에 샤샤가 단풍에 듬뿍 찍어서 그녀를 판무파탈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눈썹도 그거의 하나지만 그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손가락 그런 것들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표현하고 판무팔탈적인 어떤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분장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캐릭터에 중력을 발생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구의 인물이고 떠 있잖아요. 그게 저게 진짜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이 분장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을 그리는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소개되는 현재 상황을 더 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씬이잖아요. 종이 그놈의 종이. 젊은 시절에서는 젊게 보이려고 얼굴도 당겨보고 머리숱을 좀 강조해서 새카맣고 막 남성성이 느껴질 수 있는 생머리를 시도하고 만들어 볼 테면 얼마든지 만들어 주세요라는 자세로 임해 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옷가부 투습자지보다 부드럽습니다. 만수의 이제 두 번째 경쟁자 제거해야 될 인물로 이제 차승원 배우가 고시조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기계 다루는 기술자였지만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일자리 잃고 구두가게 매니저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사실상 거의 카메오에 가까운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박희순 배우가 맡은 이제 최선출이 제지업계에서 이제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잘 나가는 회사 반장 인물로 나오는데 사실 만수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인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쿨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 이제 외롭기도 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너는 분홍 소세지에 해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징도 부여되는 매우 입체적인 인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은 뭐 들리는 미장센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음악에 대해서 또 엄청 집착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어쩔 수가 없다는 어땠나요? 네, 이번 작품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음악의 강렬함이었는데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나 아니면 김창완의 그래 걷자 같은 80년대 이제 가요 어떤 그게 역설적인 재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어요.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음악이 엄청 크게 울려 퍼지고 난투극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흔히 얘기하는 씁쓸함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장면이거든요. 박찬욱 감독님만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좀 비하인드나 좀 마음을 많이 쏟은 씬이나 작업이 있었을까요? 감독님이 스태프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네. 미리 녹음해놨던 음악 같은 것들을 CD로 구워서 헤드 스태프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동이 많으니까 지방에서 촬영하니까 그때 차 안에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투입이 되는 그 시간부터는 그 영화만 바라보게 하세요. 이거 해가 아니라 그냥 좀 들어봐. 그 준비를 감독님이 근데 해오시니까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착즙이 이루어진다. 그 음악이 착즙으로 들린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고생이 됐지만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씬이고 염혜란 배우가 이제 맨발로 그 산길을 뛰어서 내려오고 그 씬이 실제로 코피도 났었어요. 쌍코피 안에서 이제 격렬하게 싸우기도 했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의 어쩔 수 없다에 많은 배우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블랙 코미디잖아요. 네. 만수가 나폴레옹 옷 입고 이제 무도회장에서 안에 다가가는 씬이 있죠. 네. 되게 기괴한 춤을 추시잖아요. 이상한 표정과 정말 이거는 묘사가 안 돼요. 그거 딱 찍고 나서 아 이것도 밈으로 돌겠네. 너무 쓰기 좋은 장면이죠. 이병헌 씨의 종합 선물 세트 아닐까요? 아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면접 본 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죽여버려.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이 작품 박찬욱 감독이 선사하는 오픈 생존기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녹색 버튼 바로 보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